안녕하세요. 저는 박길자입니다. 올해 69이에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 20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첫 인상은 무척이나 다정했습니다. 나이는 좀 있었지만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했지요. 남편에게는 전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전 부인은 아들을 낳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남편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정만호. 눈이 참 맑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면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는 애 있는 남자랑 뭐하러 결혼하냐 말렸지만 저는 왠지 모를 측은함과 그의 듬직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와 결혼하게 되었고 만호를 제 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낮에는 만호를 돌보며 밭 일을 했어요. 만호가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일하다 힘들어도 만호 얼굴을 보면 힘든 것도 다 사라졌어요. 남편은 일하고 돌아오면 항상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고생한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지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6개월쯤 됐을 때에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평소에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하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매일 밤 폭언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혹여나 만호한테도 폭력을 휘두를까 싶어 만호를 장롱 안쪽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길자 안에 있나? 얼른 나와봐라.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내 남편 죽었단다. 뭐라고요? 제 남편이 죽다니요. 술 취해서 집에 돌아오다 저수지에 빠졌단다. 아침에 일 나가던 마을 사람이 저수지에 빠진 남편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술 취하면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만 잘 해결되면 다시 예전에 그 위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술만 없으면 세상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조만간 잘 해결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만 남겨놓고 다음 날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게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겨우 5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죠.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저는 만호를 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만호도 그 진심을 알았는지 저를 참 잘 따랐어요. 어릴 때 우리 만호는 정말 순했어요. 배고프다 칭얼대지도 않고 넘어져도 울지 않고 곧 잘 일어났어요. 만호는 나를 위해 남편이 남기고 간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변했어요. 싸움질하고 친구들 돈 뺏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머님, 오늘 또 아드님 문제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매번 교무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란 말. 그 애한테는 늘 하루뿐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담배 피우다 잡히고 고등학교 땐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들을 타일러 보려고 애썼어요. 그럴 때마다 만호는 더 심하게 엇나갔어요.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저는 매일 한탄과 자책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아들 만호는 어김없이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침대로 옮겨 눕혔죠. 그러자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며 말하더군요. 아이씨, 어딜 만져? 내 친엄마도 아니면서.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저는 순간 아들의 말에 화가 나 그만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찰싹 아들의 볼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은 그런 저를 노려보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 때문에 속상했던 것보다 제가 아들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더 참았어야 했는데, 자책하고 후회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위해 콩나물국을 끓여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더군요. 그 애는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턱에 놓인 신발 하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야 알았어요. 아, 떠났구나. 그날 이후 몇십 년 동안이나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연락이 닿으면 자신을 찾지 말라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들까지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당신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왜 당신을 만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울분을 토하며 하늘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청소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건물에 들어가 저녁이 돼야 나왔어요. 사람들 다 퇴근하고 난 뒤 저 혼자 남은 복도를 쓸었죠. 휴지통엔 버려진 종이컵 사이로 흘러나온 커피 냄새. 냉랭한 형광등 불빛.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건물엔 변호사 사무실이 많았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 서류 더미. 모두들 바쁘고 차가웠어요. 그 속에서 저를 사람처럼 대해준 건 한 명뿐이었죠. 그 사람, 이름은 강호진. 젊은 변호사였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 바른 청년이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길자 어머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이 커피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한마디가, 그 종이컵 하나가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그 아이도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컸답니다. 혼자 힘으로 변호사가 됐다더군요. 그 길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 외로움을 알아봤나 봅니다. 늘 저를 어머님이라 불렀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아들처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라 해도 믿을 만큼 살가웠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손 아프시죠?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녹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 복도를 청소하다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바닥이 출렁였어요. 아,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 코끝에 양냄새, 링거줄.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의사 한 명, 그리고 낯선 남자와 여자.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그 남자, 그 얼굴 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만우야. 나 알아보겠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목소리. 그게 바로 내 아들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돌볼게.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이제는 나도 다시 가족이 생겼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인사했어요. 어떻게 느끼네요? 어머님, 우리 함께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만호 씨 아내 엄마, 어떻게 김은영입니다. 느끼네요? 우리 함께 있을게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 곁에서 엄마,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느끼네요? 우리 함께 있을게요. 그 여자의 눈빛은 참 곱고 엄마, 다정했어요. 어떻게 느끼네요? 우리 저는 함께 그 있을게요. 자리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느끼네요? 우리 고맙다. 함께 있을게요. 정말 고맙다. 그 말밖에 엄마, 안 어떻게 나왔습니다. 느끼네요? 우리 함께 있을게요. 그런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입니다. 다행히 초기예요. 수술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가슴이 계속 답답하고 기침이 쉴 새 없이 나와 잠을 못 이루기도 했어요. 저는 독한 감기에 걸렸구나 하며 그냥 넘어갔었죠. 하지만 암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이제 나랑 은영이가 있으니까. 엄마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렇게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의사가 초기라 다행이라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경실을 오가며 죽을 끓이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아들의 보살핌을 받아서인지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났어요. 회복이 덜 돼서인지 몸이 힘들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와요. 혼자 계시면 불안해요. 혹시나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저희랑 같이 가요. 엄마 집은 제가 정리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다. 수술도 잘 받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저는 괜찮다 말했지만 아들은 이내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집 열쇠를 건네며 말했죠. 그래, 우리 아들한테 맡길게.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들이 반찬을 제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이제부터 내가 엄마 챙길게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사람답게 밥을 먹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아들과 며느리 방 문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들렸어요. 은영아, 어머님 집은 어떻게 됐어? 팔았지. 생각보다 돈은 얼마 안 되더라. 그래도 이 돈으로 빚 막아야지. 집 말고는 더 돈 나올 데 없나? 몰라. 일단 더 찾아보자. 그럼 보험은? 엄마 이름으로 내가 몇 개 들어놨어. 수익자는 아들인 나고. 폐암이면 제발 잘 된다니까. 오래 못 가. 그때까지 노인네 비위나 살살 맞춰주자. 당신 엄마잖아. 이래도 돼? 엄마는 무슨 내 친엄마도 아니야. 그리고 그 여자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줬다고. 엄마래. 어차피 병 걸린 노인네니까.
그냥 조용히 살다 가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 말이 제 귀를 찔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되뇌었지만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에게 살갑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저희 퇴근해서 돌아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너무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출근 잘하고 이따 보자.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그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엔 봉투가 있었어요. 보험증권 여러 장.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피보험자 박길자. 그 밑엔 수익자 정만호. 그리고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 부동산 매매 잔금, 입금 완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으려만. 새벽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다정함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주저앉아 한참을 심호흡하고 있을 때 그때 떠오른 얼굴 하나. 호진 씨, 그 아이라면 날 믿어줄 거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